또 칠레, 또 유럽에서도 친미 국가는 잘 살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굉장히 친미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를 지지하고 기독교를 존중하는 국가는 유럽에서도 IMF가 하나도 없어요. 그 IMF를 당한 나라들은 남미의 캐토릭 지역이 캐토릭 국가라든가 유럽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서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이나 IMF가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수는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창녀들, 죄인들, 어부들 이런 데까지 간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터키라든가 갈라디아, 어떤 헬라, 로마 끝까지 이제 주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은 서울이라는 중심에만 있지 않고 정말 시골 어려운 데에도 갈 수가 있지 않겠냐. 진정한 중심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초했는데 되게 재밌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서 제가 우리 교단에 이번에 부총회장 되시는 분인데 이걸 하나 읽으라고 줬더니 이걸 읽고 자기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네,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국회의원들 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호남이나 영남이나 저 시골 주변에서 본인들을 뽑아줬으면 중심으로 몰아줬잖아요. 국민들 대표. 그러면은 여의도만 머물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진정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중심을 삼아야죠. 그래서 자기 지역에 내려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보세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됐었으면 자기가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지역에 와서 자기 이권을 추구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의식이 이거 썩은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민생의 문제를 잘 다루라고 뽑아줬는데 계속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원래의 이렇게 본질을 망각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중심에 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예수처럼 밑바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고 오늘날 한기총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한기총의 문제가 이 대형 교단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실제로 기득권 중심을 이렇게 차지해야 하면서 분석교단들까지 더불어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 빠져나와서 오히려 그들이 이제 주변으로 가고 한교총이나 한교인이나 오히려 또 분석교단들이 또 이렇게 중심으로 왔어요. 근데 이들이 또 옛날 대형 교단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또 되풀이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기총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으면은 좀 더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이제 써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이 디자인이 좀 동물을 이거 하는 사람이 해놔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게 디자인이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많이 더불어 있는 명성교육이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은 명성교육 사건이 전혀 하자가 없어요. 예, 김상환 목사님이 너 내 아들 해라. 내 뒤를 이어서 해라. 당원들한테도 우리 아들 했으면 좋겠다. 신도들한테도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아들보다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교회가 쪼개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들도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얘기하고 단지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가 결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 본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김상환 목사 개인이 그냥 아들한테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된 거 법리적으로 한번 이제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JTBC나 MBC나 서울교회 문제나 오늘 목사님께서 사실관계 얘기하고 했는데 보면 일반 언론들이 마치 1,000억 비자금을 아들한테 물려준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다 1,000억이 남았다. 당연히 다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다 얘기했고 마치 그냥 몰래 남겨준 것처럼 김하나 김상환 목사 이름으로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난 기득권을 물려준 것처럼 이제 부풀리고 서울교회 사건도 오정호 장로에 대해서 마치 계좌를 본인이 400개 만든 것처럼 부풀리고 예. 본인 계좌 10개 냈는데 이것도
당회가 다 허락해서 편리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언론은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까기로 가는 부풀리고 있죠. 예, 사나이의 문제도 좀 비슷하고요. 뭐 그렇게 오종의 목사가 그렇게 큰 하자고 교단에서도 인정하고 노예에서도 인정하면 그러면 장로교는 취계가 인정하는 것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마치 뭐 엄청나게 됐던 사건처럼 그냥 부풀려서 기독교 자체가 데미지고 청강원 목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안슬 목사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마치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다 해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제가 글도 썼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빌미를 줬죠. 신영복 그 20년 동안 간첩 혐의로 사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제 김원봉 그분에 대해서 공산당에서 협조했는데 그 사람도 순정을 줘야 된다 하니까 빌미를 줬죠. 명분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께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제 얘기는. 예, 이렇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단지 명성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 법에 대해서 장로교회는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예정통합이 교회의 자유가 2조인데 뭐 예정통합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장로교회는 교회의 자유인데 헌법을 해놓고 그 교회의 자유 교인들이 알아서 후임자에 대해서 아들을 하든 딸을 하든 사위를 하든 교인들이 알아서 할 자유를 있는데 왜 이건 아니냐? 요걸 일단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차라리 교회의 자유를 빼버리고 교단의 자유를 하든가. 교회 자유 해놓고 뭐 세습 반대하고 뭐 불법했다고 그러고 장신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여러분들은 신학적 관점을 갖고 하지 말고 법리적 관점으로 이 사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이걸 썼는데 여러분들 법적 지식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과 그리고 법의 문제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누명 쓴 것도 많고 이런 이제 사실과 법 왜 이렇게 됐을까 요거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할게요. 일단 형사소송법 307호 308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의 307조 308조인데 여기서 뭐냐면 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A라는 사람을 처벌을 주고 뭐 A라는 사람을 살인죄든지 뭐 횡령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절도죄라든지 처벌을 주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누구죠? 무자비한 여인 고유정 예. 그런 사람도 증거가 없이는 고유정에 대해서 정황만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몰래 카메라 올린 친구 있죠? 정누구죠? 몰래 카메라 올렸다가 그거 지금 잡혔잖아요. 이제 구속 적부 심사 받는데 그 친구도 이게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체포할 수가 없죠. 예, 체포할 수 없고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막 그냥 댓글을 달았다, 뭐 이메일을 표시했다 해가지고 막 구속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이렇게 풀려났고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광석 부인 사건 있잖아요. MBC PD 수첩 기자가 남편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다, 남편을 죽였다 했는데 결국은 그 기자가 5천만 원 벌금을 받았죠. 네, 이제 팩트가 없는 거죠. PD 수첩에서 전에 김기동 목사 성추행이다 성했다 근데 이게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됐죠. 김기동 목사가 이것도 사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PD수첩에서 또 어디냐면은 부천 처음교회가 있어요. 부천 처음교회도 윤대원 목사가 엄청나게 횡령을 한 것처럼 교회에 팔면서 자금 세탁한 것처럼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죠. 신도도 엄청나게 불하고 나중에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막 부풀리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죠. 전에 탤런트가 있어요. 김영애 씨라고. 여기도 화장품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 이거 잘못된 또 얼마나 그냥 써야 되냐고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 화병으로 그냥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전부 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 최근에 누가 그러냐면은 그 오랑남이 그 김은국 씨, 김은국 씨도 지금 성추행이 혐의 걸렸다가 최종으로 또 무혐의 판정이 났고, 또 누가 그러면 송대관 씨도 횡령으로 이렇게 됐다가 거기도 나중에 무혐의 판정 났고, 조영남 씨도 이거 대작 사건을 했다가 고등법원에서 또 무혐의 판정 났고, 전에 주병지 씨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추행 강간 했다가 또 무혐의 판정 냈고, 그러면 무혐의 판정되면은 다 이제 끝났는데 본인들은 완전히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이들은 무혐의 판정이 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무혐의 판정이 안 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감옥에 가면 그들이 더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호의 사건으로 그 218억 횡령으로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현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변호사 얘기는 3년 이상 형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한 목사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제 변호사한테 언제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판사가 유심하게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 무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잡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고 똑같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또 성추행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고. 그게 재밌어요. 제가 이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중심을 좀 하다가 좀 끝낼게요. 어떤 합동층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어떤 이제 선교사인데 이분이 참 목사인데 그 학원 이제 부인은 학원하고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해줘요. 픽업을 해주는데 그 수요일 날 저녁 때 이 픽업을 하다가 아동 이제 성추행범으로 걸려 들어왔어요. 결국 그 형을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아이를 싣고 가다가 수요일 날 저녁 때 싣고 가다가 그 비가 오는 날인데 그 모든 이제 살아갔다 온다고 하면서 차에 앉으면서 그 아이의 이제 치마 속에다 손을 넣고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영상도 없고 뭐 입증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입증은 뭐냐면은 입증은 아이의 진술밖에 없어요. 결국 이렇게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거 가잖아요. 90% 거의 95% 그 동영상이라는 거 이런 게 없어요. 누구의 진술만이 진실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만의 말이 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여성분들 있어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거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를 들면 어깨를 툭툭 쳤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이거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면 나를 이제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둘만 밖에 없어서 여러 명 있지만 둘밖에 없었는데 그 고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 성추행범으로 몰립니다. 거의 100% 몰려요. 여기 판사도 동영상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주관적 판단이 진실이 되버리죠.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진실을 풀어달라고. 이미 고등법원 판결이 끝났어요. 1년 6개월 목사님 감옥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마지막 이제 올리는데 제가 그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그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장 그때 다 가봤고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을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저는 좀 알았죠. 그래서 사진 다 가져와라. 같이 있으면 사모님 다 가져왔어요. 딱 가져와서 제가 이 사진이 언제 어느 때 찍혔는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 아이는 국민학교 6학년짜리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치마를 입고 가는데 목사님이 자기 성기에 손을 넣어서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혹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다 가져와야 됐어요. 근데 재미있게 공교롭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그 시간에 요 아이는 치마가 아니라 바지 입고 있었다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봉고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는 거 바지 입고 요게 사진에 딱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됐다. 이게 이제 무죄에 나올 수도 있겠다. 사모님도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정도면 결정적인 데가 됐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제출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올렸어요. 근데 기각됐어요. 왜 기각됐는지 아세요? 왜 기각됐는지 아세요? 결정적 증거인데? 안 돼. 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에요. 1심, 2심, 원심에서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했는지, 법리적으로 잘못했는지, 심리 미진이 있었는지, 증거 채택을 잘못했는지, 그 증거 채택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면,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2심 판사가 저 증거가 그 당시 시간에 바지를 입고 있었던 증거가 있었는데 제대로 증거 채택을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됐는데 이 증거가 안 들어간 거예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외부에 새로 증거는 안 돼. 그래서 목사님 1년 6개월 동안 살고 말았어요. 예. 근데 이런 또 하나 사건 얘기할게요. 그것도 목사님 사건인데 제주도에 갔었는데 이분도 한 1년 살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그 딸이 6살짜리인가 그래요. 와가지고 문이 열려온 상태에서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이 선교사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과 놀아뒀어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김밥 말기라는 놀이가 있대요. 이불 속에다 김밥 말기 앉아가지고 놀았어요. 자, 사이가 문도 열었어요. 이렇게 열어놨다. 문을 열어놓고. 근데 사이가 좋았을 때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하다 그 선교사와 엄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권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성충을 했다. 애 진술이 빼도 법원에서 암만 내가 그런 직기 없고 문도 열어놨고 뭐 해도 되지도 않고 빼도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경찰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분쟁교회를 가다가 제가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